최소한의 자녀들한테의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년의 자산가 분들은 미리미리 시간이 있으실 적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준비하시는데 최소 어느 부분들에 대한 것,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것 그것조차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다가 만약에 하게 되게 되면 민법의 1115조에 의해서 반환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다뤄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가슴이 좀 많이 아픈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제목에서 보시고 또 썸네일에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마지막 재산 싸움 결론은 허무하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집 하나 문제가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도 그렇고 항상 본인들이 정말 일구어 놓은 자산들로 인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 싸움이 난다고 한다는 걸 생각해 보기가 정말 싫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민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한계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저희 컨텐츠의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현재 나와 있는 일간지의 기사와 경제지의 기사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늘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족입니다. 굳이 얼굴을 집어넣지 않아도 그림이 우리한테 주는 행복감은 있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고 그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떠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상속인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했을 적에 피상속인이죠. 제가 어디 나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죠. 부모는 피를 흘리면서 죽을지언정 자녀한테는 피를 묻히고 죽이고 싶은 부모는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그거에 대한 물려서 받는 자녀들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상속인들이 2명 이상이 되게 되면 뭐가 발생되냐면 그 각자의 분량이라고 하는 상속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 민법에 의해서 피상속인인 부모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자녀들한테 상속인들한테 내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하는 거고요. 그 지정상속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왜 누구만 더 줘? 나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게 되겠다면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듣는 순간에 상속에 대한 분량 중에서도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 근데 지정을 해줬는데 다른 자녀들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괜찮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 싸움을 가지고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정상속분 부분들에 대한 거 먼저 한 번씩 넘어가죠. 지정상속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정상속분이라 해서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다 주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한계가 있어요. 민법 제1115조에 보게 되게 되면 현행 민법의 유류분 제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해서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정으로다가 해서 내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를 반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 제도를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정으로다가 가서 내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법정 싸움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법정 상속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싸움이 정말 많이 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대에 있었던 행정법원이, 가정법원이 지금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양재역에서 크게 건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오죽했으면 그런 소송 관련 건이 많아지게 되니까 별도로다가 교대에서 나와서 양재동으로 이전해서 양재동에다가 청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법정 상속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는 뭐냐 그러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 상속을 할 적에 누가 직계 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죠. 배우자가 그러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죠. 자녀들이 3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배우자가 몇 할을 더한다? 5할을 더한다는 거는 배우자 몫을 1.5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단 합은 이게 몇이가 되죠? 4.5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90억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남겼을 적에 배우자 몫 부분들에 대한 걸 했을 때는 4.5에서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배우자 몫 얼마? 30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0을 가지고서 누구? 자녀들은 다 20씩의 법정 상속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류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유류분에 대한 비율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 1977년도 12월 31일자 본조가 신설이 됐어요. 유류분에 대한 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자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부터 40년 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때 됐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배우자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얼마나 했었죠? 30. 그 다음에 자녀들 부분들은 각자 20, 20씩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건 90이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봤을 적에 법정 상속분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얼마나 했었죠?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걸 따진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 15. 자녀들은 얼마? 10. 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녀들한테의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년의 자산가 분들은 미리미리 시간이 있으실 적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준비하시는데 최소 어느 부분들에 대한 거,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거 그것조차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다가 만약에 하게 되게 되면 민법의 1115조에 의해서 반환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반환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것, 유류분 보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류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마냥 가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민법 1117조에 보게 되게 되면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을 안 날로부터는 몇 년? 1년. 그러나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는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래서 소멸이 되어 있는 거죠.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난 날로부터 1년 아니면 상속인 부분들이 상속이 개신대부터 몇 년? 10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청구권에 대한 것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